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입니다. 수급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아니, 기관의 경우에는 양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현물 매수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매도 우위였는데,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다 돌아선 모습, 오늘 이 지수 상승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코스피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매수량은 사실 뭐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장중 한 1,400억대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서 요때 무렵이죠. 요때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량을 쭉쭉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코스닥,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주기는 했는데, 셀트리온 요번 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증선이 논의 관련한 내용이 뉴스로 하나 나왔는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봤더니 뉴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사상으로 나온 부분에서는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 듯한 얘기가 기사가 있었고, 일단 지금 현재는 기사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지금 루머일지 아니면 정말 악질 세력들의 장난질일지, 아니면 진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미리 오픈된 건지, 뭐 사실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셀트리온 브라더스들이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다 끄실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었고요. 거기에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자체적인 뉴스가 좀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오늘 하루 종일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바이오 섹터들 올라오면서 코스피보다 결국은 더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만 대부분 대체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을 것이고, 대형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처럼 만에 그나마 좀 마음이 조금은 좀 위안은 좀 받지 않으셨을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 뭐 올해 들어와가지고 떨어진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마음은 아픈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의 장중 흐름, 그리고 시장 수급이었습니다. 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요때 무렵 좀 살짝 둔화가 돼서 이거 막판에 약간 좀 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글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다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시장이 지금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서 2740포인트 위에서만 마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 지켜줬고 머리를 살짝 들었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머리를 딱 들었죠. 요 자리만 내주지 않는 상황 나오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지지 역할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줄 수 있는 자리니까. 다만 아직은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다시 지수 반등 나오니까 특공대 투입,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왜? 지금 아직 뭐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상승 이유 뭐 몇 가지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의 일단 덜 매파적인 발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둘기적인 발언은 아니었으니까 덜 매파적인 발언, 25bp 정도 이번 3월달에 올릴 수 있어라고 했던 부분, 이게 25bp를 올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 지금 이
전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50bp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따라서 25bp를 올린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 앞으로 카드가 많이 남아있어. 50bp 카드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시장에 경고성 얘기 정도는 흘려줄 수 있는 정도로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파월 의장이 25bp 올릴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나는 그쪽에 찬성을 하고 있고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 보면서 50bp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 정도 같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쪽과 관련한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일단 CPI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또 8% 이상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CPI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일단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MSCI 신흥국 지수의 퇴출 분명히 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 우호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러시아에서 아까 오후장 후반부에 뉴스가 하나 속보가 하나 나왔었죠. 외국인들 그러니까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 30%씩 매기겠다. 환전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30% 같으면 이건 뭐 장난이 아닌 건데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아직 실질 수혜는 지금 당장 오늘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왜? 일단 날짜도 9일 날짜 9일 종가 기준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러시아 시장에서 현금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체크를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막연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이 하나 있었었고,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 이제 시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부분이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는 시점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이후 부양책까지 계속 쏟아내면서 아마도 시진핑 3연임이 결정되는 그 상황까지는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있는데 이 협상에 대한 일단 협상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밤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협상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일단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오늘 하루 뭐 몇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몇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우호적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우호적인 부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데 이게 차트가 다는 아니잖아요. 외면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강력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 부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시장 자체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요즘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3월 중순 정도를 전후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 파월 의장이 하나를 깨줬어요. 깨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번 CPI가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면, 낮게 나온다면 그때부터가 어느 정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번 CPI도 조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다음 주 FOMC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장세가 FOMC 이후부터는 조금씩 다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고 4월 달 다음 달부터 지표들 나오기 시작하면 작년부터의 기저효과들
상쇄되잖아요. 이제 기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3월 중순 전후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도 그 뒤 4월 안쪽으로는 아마 시장은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MSCI 선진국 증시 진입,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꼭 좋지만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들도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우리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제가 이 얘기 몇 차례 드렸는데요. 대략 한 2012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2012년 무렵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때 무렵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에서 2200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무렵에. 근데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나스닥이, 죄송합니다.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됐습니다. 1800에서 2000 정도였거든요. 우리 2012년도 무렵에 우리 증시가 요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나스닥이 2200이었습니다. 그 나스닥 지금 얼마인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꼭 제가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이 사례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 증시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꾸준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따졌을 때, 물론 선진국 시장 직립만 되면 무조건 그게 다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거에 걸맞는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 쪽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더 높이자라는 운동들도 지금 있고, 청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게 그래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쪼을 수는 없죠. 풀어야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가세,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겠죠. 그러면 한 5월, 4월 말, 5월 뭐 이때쯤 돼가지고 공매도 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번 FOMC를 전후한 시점쯤 해가지고부터는 다시 조금 해볼 만한 시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도 있습니다. 뭐 될 거라고 일단 봅니다. 이게 약간의 이 시차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간단하게 보면, 일단 디지털 위안화, 오늘 러시아 쪽 가상화폐 규제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에서 규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쪽에 대한 이 주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오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임플란트, 이제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 오늘 하루 종일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 외에도 리모델링, 건설, 자동차 이런 종목 섹터들 오늘 움직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매도 우위였는데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네이버, 기아,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 섹터들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금융주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지금 금융주들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왜 0.5까지 간다 그랬는데 0.25니까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젠 매수 제법 괜찮았고요. LNF, 아프리카 TV, 네오크레마, 메가스터디 교육, ABL 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루트로닉,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스코프로비엠, LX세미콘, 안랩, 조이시티, 로보로보, 유진테크, 오스코텍, 컴투스, PSK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막 지수가 막 이렇게 3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해 갖고 막 올라가서 3,000 위로 올라가 3,200, 3,300 막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어려웠던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꼭 지수가 급등을 해서 올라가야만 매매를 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할 만하다라는 건 내용적으로 이 지수가 조금 상승폭이 적거나 오늘 좀 내렸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조금 괜찮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종목들도 그렇지만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상황들이 사실 너무 외부에서 찍어 누르는 거 그리고 국내 자체적으로도 돌발 악재들이 연이어서 뭐 계속해서 터지면서 내용 자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도 축구나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경기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젖잘 싸면 뭐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기든 지든 그거와 관계없이 안에 내용적으로 별로 안 좋게 경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난이 나오고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요 구간 동안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요 때부터 내용도 별로 좋지 않았고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그러나 요 구간 지금 최근 들어오면서 그리고 3월 중순 정도를 넘어서면서 최소한 적어도 내용적인 전환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요런 정도로 오늘 일단 시장 마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